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불교계에 보낸 대통령실의 선물 포장에 십자가 그림과 아멘이라는 말이 담긴 기도문이 포함되었지요. 지난 2020년 설 선물로 육포를 보낸 당시 한국당이 있었고 2022년 대통령실은 중국산과 미국산으로 이루어진 수입 농산물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샀었지요. 그러니 이번 논란도 마치 저들의 전통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흥미로운 점은 불교계를 고려해 원래 있던 술과 유포 등을 꿀과 버섯으로 교체했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선물 선정에 고려를 이미 한 것인데 문제는 선물 포장의 그림이지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선물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 문제가 되어야 할 텐데 이번은 정반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물 포장에 왜 소록도 그림이었냐 하는 의문이 나오겠지요. 작년 11월 김건희는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특히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대해 김건희는 소록도의 생활과 풍경 그리고 여러분의 애환이 담긴 작품을 통해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지요. 자, 그러니까 선물 포장에 대한 의의를 결코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록도 그림에 김건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한 발 더 나가 소록도를 굳이 넣은 것은 김건희의 선한 영향력, 따뜻한 행보 등을 다시 제기하려는 일종의 김건희 구하기, 즉 김건희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올인하고 있는 김건희 구하기가 아니었냐 이겁니다. 그러니 김건희는 당했다는 프레임이 서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과정들의 어설픔이 이번 설 선물만 봐도 배꼽 잡는 폭망이다 이거지요. 배꼽 잡는 김건희 구하기 쇼는 또 있습니다.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꺼내더니 이수정은 덫에 걸린 짐승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비에서 짐승으로 만든 것인데 황교익 작가는 이수정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 대해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덫은 짐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놓는 것이지요. 덫에 쓰이는 먹이를 짐승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짐승은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인데 쓰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수정이 영 엉뚱한 실드를 친 것 같습니다. 짐승이라 라고 일갈했고 박찬대 최고 역시 김건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김건희 여사를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도 하던데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발언인지 조롱하는 발언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불법 행위이고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채모 목사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상당 무게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김건희 여사 몰래 집에 들어가서 명품백을 던져놓고 나간 줄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는 코미디 역시 김건희 피해자 프레임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건 아닐까요? 자, 이수정은 짐승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지요.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수정 교수, 말이 갈수록 난해합니다. 1월 18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선물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쿨합니다. 사과한다고 법적 책임까지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랬는데 용산과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건희 여사를 교통사고 피해자에 비유하며 몰카 공작의 피해자인데 왜 사과하느냐는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국가기록물로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은 신박함을 넘어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안주가 좋으면 술꾼이 꼬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신박하고 경이로운 탈논리에 해괴한 주장에 전 국민이 가세하여 논리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앞권은 같은 당 김웅원의 반박이었습니다.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뇌물 받은 사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냐,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홍승. 경쟁 심리가 발동했을까요? 이수정 교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1월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면서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생각해보자더니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라면 모를까. 대통령 부인을 덫에 빠진 짐승에 비유하다니 김 여사가 들었다면 아부라도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이수정 교수가 다시 입질에 올랐습니다. 절치부심하며 만의 기회를 노렸는지 이 교수는 오늘 다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 여사를 그루밍 피해자에 비유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그루밍을 당하여 촬영하는 줄도 모르고 디올백 선물을 받았다는 거고, 그루밍으로 불법 촬영물을 만들면 성폭력 그루밍 범죄라며 그루밍을 한 최 목사를 검거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된 범죄 심리학자가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라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기 위해 그런 거라면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지만 김 여사가 들었다면 발끈했을 것 같습니다. 덫에 빠진 짐승이라더니 그루밍 피해자로 묘사하기까지 했으니 뚜껑이 열릴 만도 하지요. 국민에게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게 점점 팍팍해지는데 정치에 갓 발을 들인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을 합리화하는 아첨의 확증 편향에 빠져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곡학아세이의 전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이수정 교수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 전에 본인의 심리 상태부터 진단하고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필요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아무리 선거 시즌이라도 이건 좀. 최근 그루밍 범죄로 가장 문제된 케이스는 잘 알려진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로서 그루밍 범죄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루밍 범죄 피해자를 정치판에 소환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를 그루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짐승에 비유하는 것 이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김건희 구하기는 대폭망이다 이거지요. 여기에 이미 외신을 통해 글로벌 스타가 되었고, 특히 뉴욕타임즈 1면을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사로잡는 정치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장식했다지요. 김진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1면에 대문짝만하게 김건희 스캔들, 우리 언론과 다르게 적나라하게 대선 중 선거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뇌물수수, 비우호 언론에 대한 탄압을 장담하는 언론관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영부인과 그를 비호하는 윤석열의 위기까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 정권 유지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진짜 대통령은 없고 정부도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축구팀의 불굴의 투혼에서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거지요. 류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감독의 전략 전술이 부재하고 시스템이 붕괴되고 체력마저 고갈되었을 때도 각 개인이 반드시 이기라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 각자 도생의 모범적 모델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낸다. 지금 우리 지도자님의 국가 경영의 철학과 비전, 도덕성이 부재하고 경제, 안보, 외교,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마저 균열이 가고 있으나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난세를 극복하려는 의지, 불의하고 무도한 것들을 깨부수려는 의지, 거짓과 폭압을 찢어버리려는 의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시민의 결속과 연대를 파괴하며 국리민복의 국가 존재이유를 비웃으며 끝없는 각자 도생의 지옥으로 몰아세우는 악마들의 시대에 우리는 저마다 내가 손흥민이다, 내가 내 삶의 주장이다 라는 투지를 불태우며 결국 자기 앞에 당면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내가 이기면 시민이 이기고 시민이 이기면 역사가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결국 민중의 힘으로 검사 독재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만들어낼
불굴의 투원의 4월이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